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 알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오는 참 담백하고 솔직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이 뭐가 나오든지 있는 그대로 답변하는 김문수 후보자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은 질문을 하다가 당황하기도 하고 고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특히 세월호 문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대한 의견에서 크게 충돌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인천의 한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기와 연관된 재판을 연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연기해 준다고 하는 그렇게 했다고 해요. 판사들이. 그러면 이렇게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일정을 바꿔버리면 이건 판사들의 월급도 그만큼 삭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들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인도네시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콤파스 신문은 톱뉴스감이 없었는지 그저 그런 작은 이슈들만 나열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면부터 끝까지 작은 이슈들이지만은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북말루쿠 떠르나떼 홍수 피해 소식같이 눈에 확 들어오는 문짝 종합개발 뉴스도 있긴 합니다. 자, 일면 톱뉴스 자리에는 지방선거에 나오는 유력 후보자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는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는 그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후보 지명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더 많은 후보자가 나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경쟁만 치열해지는 것이 아니라 질도 좀 더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7개 주요 지역의 지방선거 후보자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을 신문에 난 대로 좀 살펴보면은 우선 자카르타는 리드완 까밀 서부자와 주지사를 했던 분이 다수당의 지지를 받아서 출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세할 것 같다는 보도입니다. 서부자와는 악강 데디라고 알려진 그 후보가 좀 유력한 것 같고요. 반텐주에서는 아이린이라고 하는 전번 시장인가요? 그분이 주지사로 나온다고 해요. 중부자와는 안디카 전 총참모총장이죠. 그분이 나왔고요. 동부자와에서는 역시 코피파 전 주지사가 나와서 아마 동부자와는 별 다른 그런 이슈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 스마트라는 마와르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부 슬라웨시에는 그러니까 아수디르만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우선 자카르타의 리드완 까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악강데디가 좀 잘 알려진 인물이고요. 그리고 반텐에서는 아이린 후보, 또 안디카 버카사라는 전 참모총장, 동부자와에는 코피파 이렇게 유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선거를 볼 때 9개 정당이 연합해서 한 명의 후보를 내는 경우는 투쟁민주당이 홀로 대응하는 후보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합당이 쪼개져서 각기 다른 후보를 내는 지역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단독으로 후보를 내는 투쟁민주당 후보가 좀 더 유리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제 8월은 다 가고 9월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저녁 조깅을 하면서 보니까 날씨가 상당히 선선해졌습니다.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더위는 벌써 물러간 것 같은, 성큼 가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9월 5일 바티칸 교황이 자카르타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자카르타 스나얀의 글로라 붕카르노 경기장에서 갖게 될 미사, 대미사와 인도네시아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포럼 준비가 한창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황은 방문 첫째 날 자카르타 중심지에 있는 캐테드랄 대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날 9만 명이 참가하는 스나얀 운동장 대규모 미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각국 주요 사절단이 참가하는 국제 포럼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이 포럼은 조코위 대통령이 개회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날은 자카르타 교통이 상당히 막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교통 당국은 그날 주변, 그러니까 스나얀 주변 교통체증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현재 빈곤율을 보면은 0.83%라고 합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숫자죠. 인구가 많으니까. 조코위 대통령 정부가 10년 동안 극빈율을 0.0%로 아주 없애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조코위 정부는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목표 달성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는 이제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코위 정부도 남은 2달 안에 이런 걸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인도네시아 행정구역이 38개 주인데요. 그 중에서 25개 주, 그러니까 66%의 주가 1% 미만의 극빈층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극빈층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파푸아 산간지대와 파푸아 중부지방, 그리고 파푸아 본주는요, 아직도 5%대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10개 주가 여전히 1에서 5% 사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초점은 국민복지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극심한 빈곤율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극빈층 퇴치를 위한 정부의 사업은 거의 완료되었지만은 0.84%에 해당하는 극빈층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다시 또 극빈층으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0.83%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통계 수치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극심한 빈곤층 퇴치는 단지 사회적 지원 자금, 즉 반소스를 주는 것으로 혹은 그거에 의존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단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먹을 식량을 지원한다든가 혹은 식수 공급을 한다든가 위생과 건강을 지켜내고 또 사회적 서비스 지원 방법, 그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느닷없이 빈곤 퇴치 문제를 신문이 들고 나오는 이유는 곧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란시아,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은요, 중앙정부가 완전히 보장해야만 할 것이겠지만은 지방정부도 공동 노력을 통해서 노인들을 관리하고 또 행복한 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한 사회복지 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가 가능한지 좀 걱정은 됩니다. 끝으로 지방 뉴스 두 건이 있는데요. 즉 떠르나떼 홍수 피해 뉴스가 있고요. 또 분짝을 가볼 만한 휴양지로 변모시키고 있다는 뉴스를 간추려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말루쿠 떠르나떼 홍수 피해 소식인데요. 지난 26일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수백 개의 바위가 마을에 있는 도로로 쏟아져 내려오고 그것이 또 주택을 덮어버려서 16명이나 즉사를 하고요. 아직도 3명이 실종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한 그 폭우가 내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보고르 분짝 지역의 불법 건축물을 이미 330개나 외관상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1차 도로본 행상 그 건물이라고 보기에는 이런 어떤 텐트 비슷한 거겠죠. 그런 것들을 철거하는 작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많이 그래서 좋아지긴 했다고 합니다만 그런 식의 불법 건축물 단속만 한다고 해서 분짝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분짝 지역을 좀 더 종합적으로 이렇게 자카르타 시민들이 가서 쉬고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